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환경촉매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배우빈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로디움 베이스드 카탈리스트를 통한 다이렉트 NO 디컴포지션 반응 중에서 발생하는 디액티베이션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사람이 활동함에 따라서 메이크, 리브저스, 아그리컬처, 웨이스트, 인더스트리얼 프로세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낙스, 삭스, VOC, 1차 미세먼지는 2차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낙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오존과 OH를 만나 HNO3를 형성하게 되고 HNO3는 다시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2차 미세먼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네, 이와 같이 낙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많은 촉매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솔린 엔진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TWC 촉매와 디젤, 선박, 발전소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SCR 촉매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TWC 촉매 같은 경우에는 낙스와 하이든 카본, CO를 동시에 저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퓨얼 링가스 컨디션에서 낙스의 저감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SCR 촉매 같은 경우에는 퓨얼 링가스 컨디션에서 낙스의 저감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지만 암모니아 같은 추가적인 리듀싱 에이전트를 넣어줘야 된다는 면에서 경제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이상적인 반응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다이렉트 NO 디컴포지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이렉트 NO 디컴포지션 반응이란 NO를 직접적으로 N2와 O2로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이에 따라서 리덕턴트가 필요하지 않고 O2와 N2만이 배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적인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아직까지는 리액션 템퍼러처가 굉장히 높으며 NO 리덕션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서포티드 메탈 옥사이드에서 주로 관측되고 있는 디액티베이션 또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진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가운데에서 서포티드 메탈 옥사이드에서 발생되는 디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서포티드 메탈 옥사이드 표면에서 NO가 셀렉티브하게 N2와 O2로 전환되는 반응 중 촉매 표면에서 다음과 같이 옥시젠 셀프 포이즈닝이 일어난다는 문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도 이러한 옥시젠 셀프 포이즈닝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실험적 계산적 규명을 하는 것을 먼저 첫 번째 목표로 잡았으며 이러한 디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재생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잡고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부분입니다. 저희는 먼저 서포트 스크린을 진행하였는데요. 로디움 PROX, 로디움 TiO2, 로디움 알루미나, 로디움 세리아 총 4가지의 촉매를 기반으로 300ppm의 NO를 주입하여 550도에서 800도까지 스테디 스테이트 메저먼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액티브 메탈로 로디움을 고정한 이유는 로디움 자체가 NO를 N과 O로 분해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다는 기존 문헌상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서포트를 여러 가지로 둠에 따라서 스크리닝을 진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로디움 PROX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해 알아보니 수소 TPR을 측정하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PROX와 로디움 PROX에서 주로 발견되는 3번과 4번 픽이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번 픽 같은 경우에는 PROX 자체가 리듀스빌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4번 픽은 PR과 로디움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런 두 가지 원인에 따라 다이렉트 NO 디컴포지션 퍼포먼스에 굉장히 높은 성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저희는 이 발견된 로디움 PROX를 기반으로 롱텀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잠깐 진행하여 디액티베이션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디액티베이션에 대해서 디액티베이션을 실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300ppm의 NO로 600도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84.5%에서 25%까지 최대 59.5%의 성능 저하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문헌상과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계산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DFT 어널리시스를 수행하였습니다. DFT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로디움 옥사이드만을 계산할 경우 귀금속을 대표할 수 없으며 서포티드 메탈 옥사이드를 대표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리듐, 루스테늄, 팔라듐 등을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였고요.
다음과 같이 촉매 표면이 가장 안정한 표면의 문헌상으로 조사를 하여 계산을 진행하였고 NO, O2, N2가 어떤 사이트에 흡착하는지 어드섭션 에너지를 계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산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패스웨이로 나누어서 추가적인 계산을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NO가 N과 O로 분리된 이후 N2와 O2로 리콤비네이션 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반응과 NO가 합쳐져서 O2, N2로 전환된 다음 N2로 분리가 되는 O2, N2를 통한 N2 포메이션 반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금속 자체에 존재하는 옥시젠 베이컨스가 포함된 반응으로 NO가 N과 O로 분리될 때 옥시젠이 옥시젠 베이컨스에 함유되게 되고 N2만 리콤비네이션 되는 마지막 반응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옥시젠 베이컨스가 포함되지 않은 반응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모든 금속 내에서 N2의 리콤비네이션 액티베이션 배리어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O2의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에너지가 낮은 쪽에서 위쪽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N2의 포메이션 같은 경우 O2의 포메이션보다 리액션 레이트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O2의 리콤비네이션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다른 패스웨이를 통해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다음과 같이 O2, N2를 통한 N2 포메이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높기 때문에 페이브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옥시젠 베이컨스가 포함된 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O2의 포메이션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O2의 포메이션보다 리액션 레이트가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냈을 때 O2가 리콤비네이션 되는 것은 N2의 리콤비네이션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촉매 표면상에 남아있는 옥시젠 스페시스에 따라서 옥시젠 셀프 포이즈닝을 야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촉매가 디액티베이션 된 이후에 CO를 주기적으로 3회 주입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성능 증진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CO 주입 과정 중에서 다음과 같이 FTIR 스펙트라에서 CO2가 관측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CO를 주입할 때 피드가스에 O2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O가 CO2로 산화된 것은 촉매 표면상에 남아있는 옥시젠 스페시스와 CO가 반응을 하여 CO2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CO를 1000ppm에서 5000ppm까지 단계적으로 높여본 결과 CO2의 인텐시티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XPS 어널리시스를 수행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프레시한 로듐 PRX 같은 경우에는 메탈과 옥사이드 페이즈가 공존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지만 다이렉트 에너 디컴포지션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메탈 페이즈가 옥사이드 페이즈로 산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촉매 표면상에 존재하는 옥시젠 스페시스가 로듐의 페이즈로 옥사이드로 산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산화된 옥사이드 페이즈는 CO가 들어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분 메탈로 환원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앞선 CO 주입 결과와 종합하여 재생 전략을 조금 제시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촉매에 디액티베이션이 야기되었을 때 CO를 5000ppm의 CO를 5분간 주입한 결과 100%에 가깝게 성능이 증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든 CO 주입 가운데 대부분이 CO2로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CO가 촉매 표면상에 남아있는 옥시젠 스페시스를 제거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제시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서포티드 메탈 옥사이드 그 중에서도 로듐 PRX를 대표로 하여 다이렉트 에너 디컴포지션 반응을 진행하였을 때 촉매 표면상에서 NO가 반응함에 따라 N2의 리콤비네이션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지만 옥시젠 같은 경우에는 촉매 표면에 남아 옥시젠 셀프 포이즈닝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옥시젠 셀프 포이즈닝을 해소하기 위해 CO를 주입해본 결과 CO는 옥시젠과 반응하여 CO2로 전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CO2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결과로 액티비티 면에서도 큰 증진을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저희의 이런 연구는 다이렉트 에너 디컴포지션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저희는 추후 옥시젠 셀프 포이즈닝이 일어나지 않는 촉매 개발을 위해 더 힘써서 연구할 예정입니다. 왼쪽은 이 연구를 도와준 저희 환경촉매 연구실 일원들과 지도 교수님이신 강성종 교수님이시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도와준 국토부 과제와 리스트 과제이며 마지막으로 DFT 개선에 큰 도움을 주신 영남대학교 김민규 교수님 연구실에 큰 감사의 말씀 올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고 네. 그 저기 CO 리젠을 하는 그 메커니즘은 네. 그 혹시 동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CO를 같이 써서 그 산소를 떼내겠다고 하는 것을 네. 본인이 그게 원래 알려진 내용이지 그게 좀 궁금하고 만약 그 CO가 아닌 다른 물질을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먼저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과 같이 CO를 주입하게 되면 CO2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가 앞선 계산 결과를 기반으로 생각을 했을 때 촉매 표면상에 존재하는 옥시젠 스피시스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옥시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이 뭘까 생각했더니 CO를 주입하여 CO2로 산화하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였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CO를 통해서 CO2가 또 나오기 때문에 환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수소를 주입한다거나 수소를 주입하여 물을 뽑아낸다거나 이런 방법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적으로 수소를 넣어서 하는 것과 CO를 넣어서 하는 것이 어느 쪽이 더 에너지적으로 페이버블한지는 아직은 잘 모르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발표해 주신 광주과학원의 배우민 발표자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